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 결과들을 다 분석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인터뷰도 오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고를 좀 하자면 각 당의 지도부 연결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0.14% 차이로 승리한 김동연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 누가 될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양쪽 다 인터뷰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김동연 후보를 하게 됐군요. 김동연 후보는 8시쯤에 인터뷰하는 것으로 미리 예고를 드리죠. 자, 김광일 기자. 예. 일단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50.9%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예. 저조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2개 광역단체장을 지금 국민의힘이 이긴 상황이거든요. 12대 5입니다. 네, 지난 이제 지방선거 2018년에 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2석밖에 못 얻었었어요. 그때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그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죠. 네.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판이 뒤바뀌게 된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호남, 그 전남, 전북, 광주 이게 3석이랑 그 전남, 전북, 광주 그리고 제주까지 이제 얻었고, 여기에 막판에 그나마 경기 지사 선거에서 신승을 거두면서 대역전을 거두면서 지금 전체 광역단체장 17개 중에 5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예. 최종 투표율도 봐야 되겠고 결과도 봐야 되겠고 또 광역단체장 이제 12대 5지만 다른 기초단체장 뭐 시군 구의원은 어떻게 됐는지 좀 보죠. 일단 투표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역대급으로 지금 낮은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사전 투표율 나왔을 때 네. 그때 이거 높지 않을 수 있다, 투표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2017년 대선에서 26인데 2022에서 36 사전 투표 나왔으니까 10%포인트 올랐는데 투표율은 똑같았어요. 예. 그 최종 투표율은.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상당히 많이 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어요. 역대 두 번째로 났습니다. 투표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슈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10년에는 무상급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2014년에는 세월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막판에 김포공항이라는 게 뭐 있었지만은 많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고, 그게 진보 진영에서 더 많이 못 찾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디 이겼는지 5곳 우리가 지금 발표했나요? 다섯 어디 졌는지 발표했죠. 민주당이 이긴 곳이요. 국민의힘이 진 곳. 그렇죠. 예. 5곳 예. 지금 다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자, 호남 3곳, 제주 1곳, 경기도까지. 한 곳. 왜냐하면 제가 지금 채팅창과 여러분의 문자 들어오는 걸 보고 있는데 경기도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경기도가 출구조사에서는 이제 김은혜 후보가 앞섰는데 점점 표차가 줄어드는 걸 보다가 지금 출근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동연 후보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벽에 뭐 그 한 1시까지만 해도 김은혜 후보가 훨씬 앞서가다가 예. 1시 이후에 그 표차가 5만, 4만, 3만 이렇게 줄다가 새벽 5시 32분에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아마 주무신 분들 그 방송국에서 유력 이렇게 김은혜 후보한테 붙어 있는 거 보고 주무셨을 수 있는데 아침에 그 유력이 붙었던 게 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이 된 거거든요. 5시 반 정도에. 네. 그래요. 자, 이어가시죠. 예, 경기지사는 완전 드라마입니다. 지금 0.14%포인트 차고요. 예. 8천여 표 차이예요. 근데 이게 이 전체 이런 지자체 1,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표차라는 거죠. 근데 김은혜 후보가 지난번에 분당 갑에 이길 때 0.72%포인트로 1,000표 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는 기사회생하고 이번에는 아깝게 졌는데, 그럼 왜 뭐가 승부를 갈랐냐라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김동연의 일꾼론이 먹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원래 여기가 경기도가 좀 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인데 일꾼론 안정적으로 그 김동연 후보가 이를테면은 586 운동권하고 좀 결이 다른 네. 기재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먹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강용석 출마로 인한 보수의 분열.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 표 얻었어요. 네. 근데 이게 8천 표 차로 지금 졌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이지만은 0.95% 가져간 강용석이 표가 아쉽게 됐다. 보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판에 재산 축소 신고로 인해서 좀 부정적 인식이 확산이 됐는데 이거를 문제 제기한 것도 강용석이 TV 토론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선관위 이의 제기한 거거든요. 네. 여러모로 좀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김동연 후보는 이제 거물급으로 여기서 살아남으면은 김동연의 경쟁력은 입증됐다라고 한다면은 대선 가도까지 2027년 대선 가도까지 갈 수 있는 거물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개표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만들어졌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보면 이제 뭐 고양, 부천, 화성 이렇게 좀 민주당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곳들의 어떤 개표가 좀 늦었고요, 뒤에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사전 투표함이 지난 대선에서는 조금 먼저 관내 사전 투표가 대선 때는 먼저 열리고 본 투표함이 열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반대로 됐던 지역들 그 개표소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그 김동연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많이 얻었던 것들이 뒤에 새벽 늦게 반영되면서 뒤에 역전극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경기지사 선거. 김동연 후보는 아직 승리의 이 뭐 확정의 코멘트를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 발언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김은혜 후보는 6시 반 정도에 선거사무소에 다시 등장을 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잠깐 듣고 가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은혜 후보는 6시 반 정도에 선거사무소에 등장해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사실상의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당선자는 8시쯤에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소감을 듣는 것으로 하죠. 김준일 기자. 예. 이제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압승했어요. 예. 판을 한번 좀 보죠. 일단은 기초단체장들도 뭐 국민의힘이 거의 다 쓸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충청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권 같은 경우 이번에 캐스팅 보트다. 그리고 원래 충청권은 항상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모두 네 곳을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었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막판까지 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여기에는 접전으로 나왔어요. 근데 대전은 이장호 후보가 51.2, 허태정 48.8, 그리고 세종은 최민호 후보가 52.8, 이춘희 47.2로 어쨌든 거의 접전을 막판에 벌였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자 국정 안정론에 좀 해서 쓸려갔고 강원도도 김진태 후보, 인천도 유정복 후보 그래서 중원이 완전히 빨갛게 경기도만 외롭게 있고 중원이 빨갛게 물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는데 특히 서울하고 경기에 이제 뭐 구청장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을 좀 봐야 돼요. 네. 서울이 지금 송영길 후보가 20% 차로 졌거든요. 정확히 지금 오세훈 대 송영길 몇 대 몇입니까? 오세훈 대 아까 전에도 그게 최종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최종으로 지금 안 나온 곳들이 아직도 많군요. 그래서 20% 차에서 제가 봤던 게 98% 개표를 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 59.05% 대 송영길 후보 39.23%로 지금 이제 아직 개표가 완료되진 않았는데 이 정도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18% 거였거든요. 더 벌어졌어요. 그러네요. 이건 송영길 후보가 경쟁력이 없었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구청장이 다 민주당 쪽에 한마디로 쓸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8곳에서 민주당이 선방을 했어요. 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을
시장을 오세훈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와는 좀 달리 예. 민주당이 조금 더 얻었다 그 예, 말씀이신 조금 거죠? 더 얻었어요. 사실은 3개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 선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송영길 후보의 어떤 경쟁력, 패배 책임론에 좀 커질 것 같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9곳, 지금 31개 중에 9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경기는 초접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아쉽다. 그러면 김동연 후보의 아쉬움도 있지만 이건 또 이재명 효과가 없었다라고 해서 이재명 좀 책임론도 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감 선거도 같이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거의 뭐 진보 성향 후보들이 마찬가지로 거의 쓸었다시피 했던 이제 선거였는데 이번에 진보 성향 8대 보수 성향 9로 오히려 보수 성향 후보들이 더 당선이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관심 있었던 지역들의 결과를 한번 좀 종합해 보고 싶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의 경우는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0.14%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고요. 그 밖의 지역들 좀 정리해 볼까요? 김준 대표. 예, 저기 이번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5대 2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2.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양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네. 제주에서 김한규 후보가 예. 이겼어요. 그래서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젊은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 접전으로 예상됐던 데에서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서 재보궐선거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충청권은 다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영남권까지 영남은 아예 표 차이가 거의 뭐 50%포인트 차이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모두 가져갔다라고 해서 이제 고립이 이제 호남으로 이제 민주당이 거의 고립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곳만 경합으로 나왔던 지역들의 몇 곳만 수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충남 김태흠 53.8, 양승조 46.1, 충북 김영환 58.2, 노영민 41.8, 대전 이장우 51.2, 허태정 48.8, 세종 최민호 52.8, 이춘희 47.2. 표 차이는 이렇게 났습니다. 그 외에 좀 주목해 볼 부분들 한 눈여겨볼 가지 또 지점. 지금 이제 지역별로 이런데 전체적인 그 표 성향으로 봤을 때 이번에 세대별 그리고 성별로 좀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났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 50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그 표심이 그대로 좀 그 민주당 지지로 가고 그리고 60, 70 그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표심은 그대로 갔는데 이번에 좀 뚜렷했던 게 2030 세대에서 남성이 국민의힘 그리고 여성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흐름들이 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선거랑은 좀 많이 다른 지점이고 지난 대선 때 흐름이랑 좀 같이 이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흐를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2대 5의 결과 국민의힘의 압승. 근데 또 가장 관심 있었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걸로 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좀 더 확보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겠죠. 오늘 오전 10시에 비대위가 소집이 되거든요. 네. 뭐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저 비대위의 총사퇴 뭐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김동연 후보가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저희가 뭐 인터뷰도 하겠습니다만 그 당선 소감에서 민주당의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경기지사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신승을 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사실 패배한 게 맞기 때문에 그 대선과 지선 패배의 어떤 책임론이 앞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당분간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떤 뭐 이제 체제로 좀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될 거고 오는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친문이냐 친이냐 뭐 이런 어떤 계파 싸움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후보들 간에 그리고 또 새심파들 간에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분출되면서 그 가운데 노선들이 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문자들 제가 막 보고 있고 한데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했는데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우승하면서 젖잘싸 느낌, 졌지만 잘 싸웠다 느낌으로 또 가지는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들이 꽤 들어오네요. 그게 이제 어저께 제가 4가지 시나리오 얘기했잖아요. 인천 계양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두 개 다 이김으로 인해서 이재명 책임론이 조금 희석될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개파 갈등이 엄청 심할 것 같고 노선 갈등도 지금 심해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냐, 뭐 조국 사태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다. 뭐 검찰 개혁 문제다, 막 기타 등등의 모든 목소리들이 지금 분출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지도부 총사퇴가는 불가피한데 그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도 벌써 지금 당내 이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총해서 지금 목소리들이 막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거 결과 지금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인터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당의 지도부를 만날 거고요. 그리고 윤태곤의 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